오늘 제가 말씀드릴 질환은요, 척추에 있어서 가장 좀 무섭다고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에 있어서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은 치료 방법이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질환이긴 한데요. 48세 남자 환자분이에요. 증상은 이래요. 팔이 이상하다. 팔이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잘 제어가 안 된다. 세심한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나를 보고 너 술 먹었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둔하다라는 주소를 가지고 내용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요. 경추는 7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요. C자 형태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거의 이제 일자 형태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자목입니다. 일자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자목이 가지는 특성상 아래쪽에 부하가 이제 집중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목 뒤에 근육이라든지 근막 쪽에 자극이 이제 심하게 되면서 목 뒤 통증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5번, 6번 분절에서 뭔가 디스크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뭔가 이렇게 뼈의 음영이 좀 자라나온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이 환자분은 타병원에서 우선은 MRI를 찍고 오셨고요.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분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MRI를 보게 되면 목에서 내려오는 이 신경은요, 우리가 중추신경인데요. 중추신경은 누르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척추외과에서는 척수증이라고 부릅니다.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은 방사통이에요, 방사통.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깨 쪽에서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어깨 관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깨 뒤쪽에 있는 통증은 우리가 목에서 내려올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다 어깨 관절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목도 문제가 있고 어깨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견경통이라고 해서 뭐 신조어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쪽이랑 뒤쪽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목만 치료해서도 안 되고 어깨만 치료해서도 안 돼요.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분은 이렇게 우리가 목 뒤에 신경줄이 이렇게 잘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5번, 6번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고속도로가 꽉 막힌 것처럼 뭔가 꽉 쪼여지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색깔도 좀 다르죠? 그렇죠. 척수의 신경 색깔이 MRI 봐서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하얗게 보여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고속도로 같은 게 중추신경. 그렇죠. 중추신경이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추를 잠그는 행동, 젓가락질 하는 거, 숟가락질 하는 거. 정밀한 움직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자로 걸으려고 하는데 뭔가 비틀비틀 뭔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목도 좀 안 좋고 팔도 방사통이 있는 것 같고 그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립 앤 릴리즈라고 해서 검사하는 게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환자분들 보면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그립 앤 릴리즈 양성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환자분에서는 점연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환자분이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중추신경계 하면 사실 뇌도 포함이 되는데 네. 이 뇌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서 같이 봐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우선 엑스레이 상에서 그쵸. 좀 더 가능성 높은 쪽으로 우선 검사를 해서 목 쪽에서 다행히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목 쪽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결국 모든 검사나 이런 건 가능성 높은 거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배제하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다 검사해 보면 척수증에 있어서는 대부분 점유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MRI를 찍어보면 대부분 의심했던 질환 병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파트가 마찬가지지만
피지컬 엑셈이라고 하죠. 이학적 그쵸.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척수증 보는 이학적 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다 시행하고선 의심돼서 한번 검사해보고 하신 것 같아요. 수술 전에 MRI를 보면 정상적인 분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경 가운데 중추신경이 상당히 이렇게 넓게 막힌 거 없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요. 5번, 6번을 보면 손상받은 신경과 함께 디스크가 뒤로 너무 많이 밀려나와 있죠. 중추신경이 이 정도 누르면 정말 증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척수증이라고 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제어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척수증과 뿌리근 병증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하고 어깨에서 팔로 내려오는 이런 방사통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같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MRI 보면 진짜 시겁하죠. 시겁하죠.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정말 이제 뭐 수술을 하는 도중에 이제 찍은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위아래로 네. 벌려주셨네요. 네. 우선은 뭐 목 앞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식도랑 기도를 옆으로 제끼고 중요 혈관들을 또 바깥쪽으로 제끼고 해서 뼈 앞으로 접근을 해서 낮아져 있던 디스크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 인공뼈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위아래로 이렇게 쇠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쇠판의 목적은 우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거든요. 그냥 이 수술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뼈가 잘 붙어줘야 됩니다. 신경이 손상을 받았다는 거는요. 그 분절이 너무 움직임이 이렇게 심하면서 뒤쪽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절을 안정성을 확보시켜 줘야 이제 수술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요. 수술은 잘 됐지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위아래 뼈가 잘 붙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이제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MRI를 찍어 보면 좁아졌던 신경 부위가 이렇게 다시 회복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인공뼈입니다. 인공뼈.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쇠판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신경 손상의 흔적들은 여전히 보이고 있죠. 이거는 뭐 회복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증상들은 점차 회복이 될 겁니다. 척수증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급격하게 확 좋아지는 경우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 보면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외래 추시를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증은 대부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쉽게 원리를 좀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왜 우리 햄버거 같은 거 있을 때 꽉 누르면 뒤에 이렇게 소스 같은 거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흘러나온 소스가 이제 디스크라고 보고 뒤에서 이제 그게 소스가 신경을 누른다는 건데 이거를 위로 좀 벌려주고 안에 있는 그 패티라든지 소스들을 긁어내고 얘네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준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